지난 11월 4일 착공 4년 6개월여 만에 제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드림타워가 연내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시내 가장 중심가에 거대한 면적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인 훼손을 비롯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 혼잡까지 우려는 끝이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한편에선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생활 환경에 대형 카지노와 유흥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문제죠. 환경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00여 객실에 3,000여 명의 고용 인력에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수만 명이 함께 사용할 공간의 오폐수가 환경 문제 중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오늘은 드림타워의 수많은 논란과 문제 중에 하수 논란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일부 하수 관련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드림타워 하수가 논란이 된 것은 드림타워의 하수를 처리할 도두 하수 처리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황토빛을 띠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앞바다. 수심 20m까지 내려가자 녹슨 대형 파이프에서 시커먼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이 올 들어 7월까지 불과 닷새만 빼고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사실이 MBC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서 비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용량이 딸려가지고 그런 거죠. 개발이라든가 인구가 이렇게 급격적으로 불어날 줄 몰랐죠.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공유수면관리법과 하수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의 바다에 하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그 장면은 전 국민을 분노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죠. 청정 바다인 줄 알았던 제주 바다의 속살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영상 보도는 2016년 9월 4일 MBC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4년 전부터 도두 하수 처리장은 시설 용량을 초과해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되고 있었다고 보도되었었습니다. 이 사건의 논란 제주도는 2020년까지 시설 용량을 1일 13만 톤에서 17만 톤으로 4만 톤 늘리는 시설 확충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바로 그 2020년입니다. 현재 도두 하수 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그렇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안타깝게도 2020년 11월 현재 문제의 2016년과 같은 13만 톤입니다.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그냥 방류되고 있죠. 제주도에서는 2020년을 앞두고 지난해에 2025년 12월 완공 목표로 도두 하수 처리장 시설 확충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만 2025년 도두 하수 처리장이 계획대로 완공된다고 해도 무려 그 사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 바다에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펑펑 버려지게 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두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 용량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최대의 건물 드림타워에서 얼마나 많은 하수가 도두로 유입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포화 상태인 도두 하수 처리장에 과부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드림타워는 원희룡 도지사 취임 후에 변경 허가한 건축물입니다. 2015년 8월 21일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 허가를 변경하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지상 56층 그리고 216m의 건축물을 지상 38층 169m로 변경시키며 큰 성과를 낸 것처럼 홍보했지만 63빌딩 1.8배 규모의 건축물 면적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아무튼 건축 허가 기준으로 1일 약 5,500톤의 상수도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량의 90%인 약 5,000톤 정도의 하수가 발생하는 셈인데 건축 허가 당시 사업자 측은 중수 재이용으로 1,000톤 그리고 고도 정화 후 하천 방류 1,720톤, 그리고 나머지 2,250톤가량을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림타워는 마법을 부립니다. 당초 예상량의 10%에 불과한 220톤만을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변경합니다. 이 마술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5,000톤의 하수 중에서 220톤만 하수로 내보내겠다. 도대체 드림타워 하수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절수입니다. 사업자 측은 절수 기기 설치에 따른 절수 효과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서 38% 정도 절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드림타워 내 수도꼭지와 샤워기, 대소변기를 100% 절수 설비로 설치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림타워 건축 허가 당시 절수기 설치를 전제로 상수 수용량을 계산하지 않은 건가요? 수도법 제15조 절수 설비 등의 설치에 따르면 숙박업 등을 하려면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 당시에 존재했던 법규입니다. 드림타워는 최초 건축 허가 당시 이 법규를 무시하고 수도 설비를 계획했던 것일까요? 제주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한 것일까요? 제주순정TV에서는 드림타워 측과 그리고 제주시 측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드림타워 측이 설치했다는 양변기 2,000여 대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소변을 구분하여 2단 레버로 토출량을 조절하는 절수형 양변기로 40%의 절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등급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수 설비의 절수 등급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도법에서는 대변기의 경우 절수 기기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1회 사용 수량이 몇 리터인 변기를 사용할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등급의 제품으로 사용을 변경했기에 40%의 절수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답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1등급은 1회 사용 수량이 4리터, 2등급은 5리터, 그리고 3등급은 6리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절수형 양변기가 정말 절수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대소변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객실 이용객들에게 교육을 할 건가요?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2단 레버 변기를 이용할 때 구분해서 누르는지. 대부분은 그냥 누른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대소변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드림타워 측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드림타워 측이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상수 수요량을 3,422톤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약 2,100톤 정도의 상수 수요량이 줄어든 겁니다. 제주순정TV가 드림타워에 묻습니다. 드림타워는 상수 수요량대로 수도 공급량을 5,500톤에서 3,500톤으로 변경할 것이 맞습니까? 제주도도 절수 효과에 대한 제주도 사회의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드림타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도 공급량을 3,500톤으로 하루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요? 3,500톤만 공급하면 드림타워 측의 절수 효율을 따로 검증할 필요도 없으니 드림타워와 제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